네, 얼마 전에 유튜브 구독자이기도 하고 제 친구이기도 한 한 명이 이중섭 작가에 대해서 꼭 다뤄달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중섭 작가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작가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그림을 그림으로만 대하면 되지 왜 꼭 그걸 공부하고 그림을 봐야 되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전시회에 가기 전에 꼭 그 작가의 성장 배경과 또 동시대에 어떤 시대 상황이 있었는지를 좀 공부하고 가는 편인데요. 그러면 작품이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논문들을 몇 편 찾아보고요. 2016년 MMCA에서 열린 이중섭 100년의 신화라는 책을 통해서 이중섭의 작품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작품을 보던 중에 저는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그의 그림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그 아이들은 모두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어울려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마치 관람자를 향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중섭의 그림 안에 있는 아이들은 왜 정면을 보고 있을까요? 이중섭은 일제강점기 평안남도에서 부유한 집안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일본 유학을 거쳐 국내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현대미술에 큰 발자취를 남긴 화가입니다. 이중섭의 작품은 소, 어린이, 개, 물고기, 새 등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친근한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소재를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고요. 또 유머와 해악을 섞기도 하고 따뜻하게 표현함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그림들은요, 감정이입을 쉽게 할 수 있어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죠. 이중섭의 작품 후기, 특히 은지화에는요, 아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작품 속 아이들은요, 대부분 혼자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몸은 얽히고 설켜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들은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죠. 아이들의 얼굴은 대부분 정면을 향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은 이중섭 특유의 화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섭이 처음부터 아이들을 그릴 때 아이들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게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의 1945년 작품 세 사람에서는 각자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눈을 가린다거나 무릎팍에 고개를 파묻는 등 자유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의 40년대 엽서화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옆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사선의 시선을 가지는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섭 특유의 정면을 향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중섭 특유의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은요, 1950년대에 그려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1940년대와 그리고 50년 사이에 분명 이중섭에게 개인적인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중섭은 이를 피해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힘든 피난 생활이었지만 1년여 동안 제주도에서 이중섭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중섭은 51년 부산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일본인이었던 아내는 상속 문제와 또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중섭은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기러기 아빠로 그렇게 살게 되죠. 그의 후원자이자 친구였던 시인 구상은 이중섭이 이 시기에 가족들을 굉장히 그리워하며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하루빨리 다시 만나 함께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었죠. 종이 살 돈이 없어서 담배 포장지에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 종이를 아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린 편지를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중섭은 이때부터 아이들과 가족들을 주제로 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는 아이들의 모습에 자신의 아들 2명을 투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림에서만이라도 화가인 자신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그림에 투영되었던 것이죠. 네, 그의 이러한 마음은요,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의 사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속의 화가는요, 자신의 가족들을 그리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마치 그 가족들은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화가와 마주보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죠. 이중섭의 그림 안에 있는 어린이들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아마 실제로 만나지 못하지만 그림에서만이라도 아이들과 대면하고 싶어하는 이중섭 작가의 무의식이 투영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들을 조금 짐작해보고 다시 한번 그의 그림을 좀 봤을 때 가슴이 많이 뭉클하고 눈물이 좀 흐르더라고요. 이중섭이라는 작가가 정말 이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을지,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좀 공감되어서 그림이 마냥 따뜻해 보이고 좀 정서적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리움이 많이 묻어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작품을 관람할 때 두 가지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그 작품 자체가 나에게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작품이 제작되던 시기의 상황과 또 작가의 개인적인 어떠한 역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나서 그 작품을 이해하는 그러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떤 예술은요,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만 해도 우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예술은 작가의 삶을 알고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작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중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의 삶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나서 그의 그림을 보았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아마도 예술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